영숙이 라방에서 전 남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영숙은 비혼이었는데 결혼 잘하려고 개명하였다. 임신했을 때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안 폈다. 전 남편은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줏대 있고 갈아입고 가오 있다. 재력가 남편과 이혼 소송할 때 반지 팔아서 변호사 선임했지만 생활고를 겪은 적이 없다. 부산 서면 나가면 20대 여자들이 오빠 오빠 달라붙는 얼굴 존잘에 처자식 무조건 먹여 살리고 가오 있고 돈 많고 줏대 있는 상남자의 바람 같은 건 절대 안 피는 남편이다. 시댁과의 불화 없었다. 남편이 생일 때마다 명품 사줬다. 이상과 같습니다. 영숙은 뭔가 투명하게 말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아 혼돈이 오게 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남편이면 1년 만에 이혼한 건 본인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 유책 사유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격 차이인가 싶은데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 이해 못한다고 디스합니다. 시댁 문제도 아니고 다 아니면 왜 이혼했을까요? 본인이 말하는 전 남편과 시집이 별 문제 없고 완벽해 보입니다. 효자 질색이고 아들도 효자 만들기 싫다더니 시댁과 불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뜻을 영숙이가 모르는 걸까요? 그냥 그때그때 자기 올려치기 하려고 아무 얘기나 하는 걸까요? 거짓말을 하려면 나름 컨셉 제대로 잡고 앞뒤가 다르지 않게 신경 써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린 이혼 소송이었기 때문에 우린 이혼 소송이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난 절대 말 못하지. 전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송을 시작했을 때 요한 아빠는 변호사를 제가 변호사 한 명 선임할 때 그 사람 변호사 5-6명 썼나? 제일 비싼 로펌에서. 그리고 저한테 요한이 뺏어가려고 친권 양육권 다 자기 거, 그리고 위자료 절대 못 준다. 좋게 좋게 하면 어느 정도 몇백 줄 수는 있다. 이랬었어. 근데 저는 변호사 하나, 거기는 변호사 6, 뭐만 하면 이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다 써서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니까 제가 잘못이 없어도 일단 원래 법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 돈이 있는 쪽으로 법의 힘은 기울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내가 내 새끼 진짜 뺏길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 변호사한테. 제가 딴 거는 다 안 바란다. 돈이고 나발이고 됐고 나는 그냥 내 새끼 내가 키울 수 있게만 해달라. 어느 정도 선에서 다 정리하겠다. 그 금액적인 거니까. 원래 모든 건 다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이제 소송의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리고 이제 법원이 휴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소송을 잠시 쉬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소송을 쭉 하고 있는데 휴게기간이 딱 온 거야. 그러면 이 기간이 끼어버리면 이게 내년으로 갈 수가 있고 내년 중반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소송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제 변호사한테 돈 욕심 안 낼 테니까 그냥 내 새끼만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어느 정도 선에서 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부산에서 그냥 안 살고 싶다. 저 사람이랑 더 이상은 이렇게 마주치고 싶지도 않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냐 이래서, 그러면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조정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래가지고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그냥 조정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돈적인 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냥 말 그대로 끝이 난다 이러는 거야. 근데 욕심이 없다 했잖아, 돈에 대한 욕심이. 그래서 요한이 하나만 키우면 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알겠다 해가지고 조정으로 이제 제 변호사가 이제 저랑 같이 상의해서 조정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라고 얘기를 하네. 그때 우리 요한이 17개월이었었거든요. 17개월에 어린이집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이제 막 자료를 모아가지고 맨날 법원에서 법원 갔다가 경찰서 갔다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궁금하죠? 2022년 4월 1일 날 제가
결혼 반지 팔아가지고, 왜냐하면 제 그 생활비는, 근데 여러분 처음이다 이렇게 댓글 안 올라온 거 너무 진짜 집중하는가 봐요. 제 생활비는 다 요한이 아빠 명의로 된 카드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 변호사에 끌고 순 없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변호사 그 로펌인지 다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쓸 수 있는 아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이제 다이아반지라 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냥 과감하게 다이아반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4월 1일날 시작을 해서 그 뭐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뭐 이혼 소송 뭐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데, 진흙탕 싸움은 되게 양반인 거죠. 우린 그래도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뭐 피비린내 나게 싸웠죠. 죽어라고 싸웠어요. 죽어라고 싸워서. 근데 제가 뭐만 이렇게 하면 막 거기에 맞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 돈이 있으니까. 물론 아버님이 뭐 시켰는지 모르겠다만. 그래서 안 뺏기려고. 근데 이제 굉장히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한을 굉장히 모유수를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유수를 고집을 했고, 모유수가 되든 안 되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모유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친밀감이 좀 많이 있었고 애착관계가 굉장히 이제 형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게 또 큰 한몫을 해줬고, 그게 어쨌든 저쨌든 뭐 우리가 그 결혼을 했다가 이혼 소송을 하면 가사 조사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어느 쪽으로 하나가 판사의 이제 판단하에 한쪽으로 어떤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일 것 같으면 가사 조사라는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사 조사 같은 건 안 했었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람 와서 몇 번 만나야 되니까 뭐 그런 거. 그때 제가 이랬거든요. 언젠가는 모든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제가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콧방귀를 딱 끼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한 게 2022년 12월 8일 날 40분이면 끝나는 조정을 2시간 40분 걸려가지고, 당일까지도 친권 양육권 절대 안 되고 위자료 절대 못 준다. 좋게 하면 몇백만 원 그냥 재산으로 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뭐 계속 이제 아이를 두고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당연히 이제 제 쪽으로 그게 다 와서 판사가 조정을 할 때 이렇게 써요. 그게 이제 조정위원이랑 다 있어서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성립이 되면 판사님이 그때 내려오세요. 그래서 조서를 써요. 이로써 누구누구는 이혼이 확인해서 오열하고 울었어요. 그 변호사는 나한테 졌잖아요. 상대 변호사는. 아무튼 내가 이기게 된 거잖아요. 내 쪽으로. 그 변호사는 가만히 있고, 뭐 애 아빠는 거의 뭐 울기 일보 직전이고, 제 변호사는 제가 너무 우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제가 진실로 대여 이렇게 잘 끝났으니까 자기도 조금 안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됐을 때 되게 많이 울었고, 뭐
댓글에서 썼지만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낳은 제 새끼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거 하나를 머릿속으로 계속 그 주문하듯이 하면서 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요한이 알면 너무 마음이 아플 거니까 절대 모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사유가 만약에 밝혀지면 어떡하지? 우리 멤버들도 알고 제 지인들은 아는데 절대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떤 단어 하나도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멤버들이 아는데, 멤버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그 촬영을 했을 때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가 다 아는데, 물론 제작진도 알고, 이게 조금만 세워나가도 유튜버들을 물어 뜯어가지고 그걸 이제 더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기사도 나올 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이제 좀 제가 많이 걱정하고 쫄려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빌런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빌런으로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혼 사유가 나와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게 절대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내 새끼한테 이게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이게 뭐 하나라도 흘러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예민해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다행히 도라에 나와가지고 성격 저질환하니까 뭐 이혼하지 가서 왜 이래 되대요.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차라리. 그래서 되게 이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길래 그래서 그래 차라리 다행이다. 뭐 그러는 거 말든 거 어차피 뭐 내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내 사람들만 알면 됐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존재는 우리 요한 내 아들이 마음 안 아프면 된 거니까. 그래서 뭐 그 어떤 소문이 돌아도 제가 그렇게 미친 여자로 나오면 나올수록 더 사실은 좀 안도했었어요. 빌런 1위 말디 뭐 난 모르겠고 어차피 각규영 PD님의 그 서사 스토리를 이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빌런으로 나와서 조금 불안한 건 있었지만 그분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제도 곽기영이라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든 서사가 흘러가. 그리고 내가 촬영을 해서 내가 결말을 알고 내가 이 사람을 이랑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다 저는 알잖아요. 물론 어떻게 편집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막 예민한 것보다 우리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게 막 흘러나가서 이게 영원히 이게 스크랩으로 나올까봐 그게 좀 많이 걱정됐던 거지. 딴 거는 뭐 빌런으로 하디 말디 어차피 내가 빌런으로 해야지 뭐 재밌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런 걸로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방송적으로는. 그래서 차라리 잘 됐어.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성격을 부리고 한 걸로 이혼 사유가 쟤 저러니까는 이혼하지 마. 전 남편 뭐 다 그러대요. 전 남편 진짜 대단하다. 내 남편 대단하지. 내 남편이었던 사람 대단하죠. 대단하니까 내 데리고 살았지. 저는 조금 제가 좀 애교도 없고 되게 좀 또 오랫동안 또 했던 발레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뭐 같이 자면 이렇게 그냥 코코넷네 이렇게 해서 자면 신혼 때도 제가 조그마한 소리에도 굉장히 좀 예민하거든요. 성격 자체가 예민하니까 잘 때는 더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다 좀 각자 공간에서 이제 자고 해서 그냥 뭐 그 사람도 저같이 예민하고 애교 없고 무뚝뚝한 여자랑 산다고 고생 많이 했고, 나쁘게 얘기할 이유도 없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 아들 얼굴에 침 뱉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오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 새끼를 좋으라고 내가 내 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요한이를 위해서, 요한이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러면 그 저절로 얘가 수긍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감정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